억울하게 통정 누명을 쓴 처녀의 인생 역전 이야기. 옛날 서울에 한 생원이 살았다. 나이가 들어도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매번 낙방을 거듭하니 해가 거듭할수록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어갔으니 가난한 처지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지방의 한 읍내에서 훈장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생활이 이어진 지 5년이 지날 무렵 갑작스럽게 불상의 병을 앓더니 요절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생원에게는 아내와 올해로 18이 되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들은 졸지에 아비를 잃고 입에 풀칠조차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주위 사람 모두가 이를 가여워하며 탄식할 따름이었다. 한편 평소 현명하고 아름다운 생원의 딸을 눈여겨보고 있던 이웃집 양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때다 싶어 사람을 보내 정혼하고 혼례를 거행코자 하였으니 생원의 아내는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딸아, 너만이라도 배 곪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신 게 분명한 게로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관아에 잔심부름을 하던 읍내 이방의 아들이 갑자기 생원댁으로 들이닥쳐서는 터무니없는 말을 해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댁 따님이 여러 번 나와 통하였다는 건 알고나 있으시오. 지금 듣자니 어떤 곳에 정혼을 하였다는데 나에게 몸을 허락하여 놓고 그것이 가당키라도 한 일이겠소. 사내의 말에 처녀의 어머니가 기절투풍하며 흑빛 얼굴이 되어 딸에게 캐물었다. 지금 이 무슨 말이더냐? 저 사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네가 통정을 하였다니 이게 사실이더냐? 어서 말해 보거라. 현명한 딸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단호하게 말하였다. 어머니,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걸고라도 저의 결백은 틀림이 없습니다. 맹세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으니 진정하시지요. 이는 저놈이 저를 탐내 관계를 부리는 것이니 상대할 것이 못됩니다. 또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 하여 우습게 보고 우리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니 응당 관아에 고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더니 얼굴빛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 즉시 관아에 가서 고발하였다. 사또, 여차저차하여 이리 고하니 저의 오명을 부디 씻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나. 내 차후 다시 부를 테니 이만 물러가 있거라. 처녀의 말을 들은 사또는 해괴하게 생각하여 한참 동안 고심을 거듭하였지만 명쾌한 판단이 서질 않자 그 사내를 불러 묻기 시작하였다. 내가 그 처자와 여러 번 상통하였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 처자의 용모를 소상히 알고 있을 터 내가 본 그대로를 묘사해 보거라. 거짓을 지어 말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사또의 말이 끝나자 사내는 처녀의 용모를 거침없이 고하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사내의 말이 끝나자 사또는 처녀를 불렀다. 그리고 곰곰이 처녀의 위아래를 훑어보고선 더욱 난감해진 낯빛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저 사내의 말 어디 한 군데 틀린 곳이 없거늘 도대체 누가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렇게 난감해하는 사또의 속내라도 꿰뚫어 보는 듯 저 구석에서 간교한 웃음을 지으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내를 발견한 처녀는 이미 사내의 관계로 인하여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간파하고 사또에게 다가가 한 가지 청을 하였다. 사또, 한 가지 청이 있사온데 오, 그래. 무엇인지 어서 말해 보거라. 처녀는 사또의 곁으로 다가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였다. 소녀의 왼쪽 가슴 밑에 큰 반만한 검은 점이 있고 그 점 위에 10여 개의 털이나 있사옵니다. 이것은 저와 어머니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니 그가 소녀와 상통하였다 주장하니 반드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내에게 이것을 하문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더냐? 네, 알겠느니라. 그 말에 사또가 곧 사내를 불러 하문하였다.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묻는 것이다. 처녀의 신체에 너만 알 수 있는 특별한 특징 같은 것은 없었더냐? 그러자 사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또 한 번 거침없이 대답하기 시작하였다.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처녀의 왼쪽 유막 밑에 검은 점 하나가 있는데 그 크기가 큰 반만 하고 10여 개의 털이 나 있습니다.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옵소서. 사내의 말에 사또가 크게 놀라 눈을 꿈벅거리며 말없이 처녀를 쳐다볼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내 처녀가 얼굴을 붉히면서 윗옷을 벗어 젖히더니 자신의 가슴을 내보이면서 말하였다. 사또, 보옵소서. 소녀에게는 본래부터 검은 점이 없사옵니다. 양쪽 가슴 어디에도 점 같은 것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지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은 저 간사한 사람이 틀림없이 사람을 시켜 사또께와 아랜 소녀의 말을 몰래 엿듣게 하고 사또의 해안을 어지럽히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조금 전에 소녀의 용모를 소상하게 말한 것도 사람을 시켜 사전에 저를 정탐한 것을 교묘하게 고해바친 것이라 보여지옵니다. 과연 처녀의 가슴에는 점은 물론이고 털 또한 없었으니 사또는 크게 깨닫고 책상을 내려치며 대노하여 말하였다.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든 것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고 오거라. 그러더니 사내를 엄하게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처녀와 내가 말한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이실 직고하렸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한다면 충벌은 면할 것이다. 알겠느냐? 사또의 불호령에 사내는 그제야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였다. 오래전부터 연정을 품어오던 처녀가 정혼한다고 하니 그만 시기심이 동하여 그녀의 신세를 망치고자 하였나이다. 그런 연후 제가 시이 처녀를 차지할 요량이었습니다. 네 이놈! 사내가 되어 어찌 이리 소인대 같은 짓을 한 것이야? 그건 그렇고 처녀와 나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너에게 알려준 이는 도대체 누구더냐? 사또의 물음에 사내가 머뭇거리며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사또가 대노하여 말하였다. 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이 입을 열 때까지 매우 쳐라. 저놈을 매우 치랍신다. 그러자 사또의 옆에 있던 이방이 울음을 터뜨리며 다급히 무릎을 꿇더니 연신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며 사또에게 말하였다. 사또 말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두 아비인 저의 탓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상황에 사또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하였다. 이방, 저 사내가 이방의 아들이었소. 오,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어찌 한 동석이 되어 처녀를 능멸하고 심지어 나까지 속이려 든 것이요. 내가 그리 신임하였거늘. 사또,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모든 것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저의 잘못이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사또가 결심을 굳힌 듯 말하였다. 여봐라. 여기 이방과 아들을 하옥시키도록 하고 저 처녀의 실추된 명예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두 놈은 추록을 금하도록 하라. 너희 두 놈은 잘 듣거라. 저 처녀에게 용서받을 때까지 반성하고 또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사또는 이어 처녀에게 말하였다. 이들로 인해 이미 정혼한 자리까지 물렸다 하니 그 피해가 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인이 그대의 혼처를 주선하고자 하니 사양 말고 기꺼이 응하기를 바라오. 네, 사또.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처녀는 통정 오명을 벗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현명함에 감탄할 따름이었다. 얼마 후 이방과 아들은 전 재산을 팔아 처녀에게 보상하였으니 옥살이 한 달 만에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야반도주하였는데 한간에는 처녀의 아비인 생원의 귀신이 나타나 밤마다 그들을 괴롭혀 마을을 떠났다는 풍문이 떠돌기도 하였다. 그리고 처녀는 삭도의 주선으로 얼마 후 혼이 나게 되었는데 일찍이 처녀의 현명함과 수려한 용모에 감복한 삭도가 자신의 둘째 아들의 배우자로 그녀를 점찍었으니 다른 혼처가 나설까봐 겁이 난 나머지 재판이 끝나자 곧바로 정혼하고 혼례까지 거행하였으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듯하였다. 또한 그의 둘째 아들 역시 그녀를 매우 애지중지하였으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바로 그 둘 사이를 말하는 듯하였다. 한편 처녀는 보상금 전액을 자신과 같이 아비를 잃고 어렵게 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서당을 만드는 데 헌납하여 학문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였다. 훗날 이 처녀의 서당에서 배출된 과거급제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생전에 아비가 이루지 못한 일을 처녀가 대신 이룬 것이라 말하며 그녀를 높이 칭송하였다 한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인생은 한방입니다. 언제 어떻게 행운이 찾아올지 모르니 우리 구독자님 모두 열심히 살아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